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라이브 썰전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추를 위해서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 등 보고를 드렸고,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사무보고 규칙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법무부가 현행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 대치전선이 또 새롭게 형성됐다고 봐야 되나요? 좀 자세하게는 좀 이따 말씀을 예. 드리겠고요. 일단 법무부도 약간은 오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계별로 보고한다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이제 어제는 못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건 약간은 오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의 그러니까 그 반응이 여기에도 약간의 오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좀 이따 좀 차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비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제 검찰의 반발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 역사를 보면 그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그 보장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그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검찰총장 임기제, 또 검찰총장 그 추천위원회 구성, 예. 그리고 이제 그 인사청문회, 이게 모든 것이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말하자면 단계별로 보고하라는 것은 검찰의 어떤 독립성에 대한 상당한 그 훼손이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김정일 수석 양비론 쪽으로 해서 이제 법무부도 과했고 검찰도 과했다,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에서는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 같고요. 어제 제가 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검찰청법 제8조에 분명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지휘감독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마치 이것까지 부정하는 것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하길래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법무부의 개편안이 오히려 검찰청법을 그러니까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위배했다고 반발하는 게 검찰청법 위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런 점에서 오버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상식의 문제인데, 보고를 어느 수준에서 받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법무부가 약간 오버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예. 단계별로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입건 단계, 압수수색 단계, 소환 조사 단계, 구속영장 청구 단계, 기소 단계, 내지는 재판 종료 단계. 그러면 이때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보고를 받을 것이냐? 이거는 과하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과하다고 보는 건데, 예. 단계별로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어떻게 짜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면 이거는 거의 시어머니급 어떤 시시콜콜 간섭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과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과하다고 반발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 지휘 감독 하려고 드느냐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보면 이런 내용을요.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이런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를 한 날이 지난 8일이에요. 그날은 이제 그 장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갔었는데, 이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가 그 검찰 대검이랑 이제 협의 없이 이 내용을 발표한 것. 특히 이제 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당일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걸 구체화하니까는요. 예. 대법원에 검찰 패싱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검찰 그 패싱이라는 것도 그 큰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개혁의
주체잖아요, 검찰이. 그죠? 당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일수록 사실은 정교한 그 시나리오, 로드맵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일단 뭐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뭐 반발이 일어나면 뒤로 물러서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예. 요 앞에 오보 언론사 출입 금지 조치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발 물러섰죠.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요번에 말하자면 검찰의 반발 아까 뭐 양비론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저도 더 크게 보태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그런 단계별 그 보고가 이루어지면 과연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을까? 예. 그 저희가 앞에 이제 그런 얘기 얼핏 저희 또 얘기를 했고 언론에도 흘러나왔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 문제 있다는 어쨌든 윤석열 장관의 지적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모르겠습니다. 전에 듣고 화를 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근거가 뭐냐? 근데 만약에 단계별 보고가 돼서 자 압수수색 영장을 30군데 한다는 얘기가 보고가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관례상 다른 일들도 그런 일들은 1시간 안에 청와대에 보고되거든요. 이런 민감한 사안은. 그러면 어쨌건 청와대 분위기가 이거 무슨 근거도 없는데 30군데 하느냐라고 그때부터 엄청난 말하자면 제약이 들어왔을 예. 텐데 그 이후 진행되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단계별 보고라는 건 저도 사실 어제 정확히 다 몰랐어요. 근데 예. 그 이를테면 고검이나 지검 차원에서 중요한 거를 총장 보고하고 함께 또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이거는 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는 점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또 그거를 발표한 것은 검찰 패싱이다라고 예. 비난받아도 할 말이 좀 없게 됐다. 이렇게 두 얘기하고 가지. 싶어요. 첫째는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 그때는 당시 예. 법무장관이 8월 27일에 3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갈 때 거의 동시에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재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이 보고가 됐다 해서 과연 법무부가 바로 제동이 들어가고 예.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게 수사 방해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를 말씀을 예. 드리고 검찰 패싱 관련해서 일단 기준점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도 썼어요. 협의해서 추진하라라는 지시까지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을 짜는 데 있어서는 검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건 팩트를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부분이 검찰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모든 실행 방안까지 다 짠 상태에서 검찰은 모르게 해놓고 김호수 법무차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보했고 오케이 해서 바로 실행에 드는 거라고 하면 그건 검찰 패싱이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수준에서의 보고였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그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짜게해서 좀 더 어떤 보고 체계를 좀 더 다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한을 언제까지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강의 방향과 시한을 보고를 하고 네. 대통령으로부터 오케이를 받고 그 다음에 실무 진행을 하기로 했다면 예. 그럼 패싱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김호수 법무차관이 어느 수준에서 어느 내용까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가 예. 이게 일단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예, 드리고 그 내용 부분 패싱 문제 관련해서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뭐 패싱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도 왜 그걸 문제 지금 삼고 있는 거냐면 지금 같은 날 이제 우리 김호수 차관하고 검찰총장이 반부패 협의회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에게는 어쨌든 누굴 통해서 보고를 했든 민정적 통해서 했겠죠. 정상적 통로라면 아니면 뭐 직접 뭐 따로 만나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했는데 그것이 사흘 뒤에 이 정상적 경로가 아닌 전혀 다른 발표 형태로 알게 되니까 약간 그건 당연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100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정상적 일의 절차라면 대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네. 말하자면 정제된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보통 일의 예. 순리거든요. 예. 근데 먼저 보고해놓고 나중에 알려져 가지고 이쪽 그 검찰이 이렇게 격앙되는 그런 것은 매끄러운 일 처리는 적어도 아니다. 그건 뭐 분명히 근데 역시할 수 장관 있어요. 대행인 김 차관이요. 청와대 직접 보고를 한 상황인데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 연수원 기수에서 김 차관이 윤 총장보다 뭐 세기수 위인데 그 사실상 그 검찰총장은 장관급이잖아요. 네. 법무부 차관 이제 장관 대행을 하지만 법무부 차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부 직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시각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근데 라는 이걸 시각은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좀 이걸 예. 봐야 돼요. 첫째, 그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미 그 나왔는데 예. 반부패 협의회가 열렸어요. 여기에는 여러 어떤 기관장이 참여를 했어요. 끝났어요. 네. 끝나고 나서 김호수 법무차관이 따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뵙고 20분인가 30분인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예요. 그 전에 김호수 법무차관과 그때 검찰국장인 그 추진지원단체 예. 국장이었는지 제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불러 가지고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 내린 바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는 그러면 자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없는 거는 김호수 차관의 권한 사항이 아니에요. 예.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법무부에 의한 검찰 패싱이라고 볼 부분은 또 아니다. 예. 이런 좀 함께 봐야 된다. 예, 저는 근데 그 부분은 그 뭐 그냥 자기네 내부 논리로는 저도 뭐 동의는 합니다. 예. 자기 내부 논리로는 아무리 검찰 기소가 위지만 직급상 사실은 그 검찰총장이 장관급이고 장관급이죠. 상근데 그러나 상급자는 아니에요. 엄밀히 예. 말하면 왜냐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검찰 네, 사무를 총괄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뭐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예. 것이다. 그러나 기분은 좀 나쁘겠죠. 자기가 예,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러나 그건 여기 패싱이라고 하는 논란의 핵심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아까 바로 그 핵심 말씀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왜 제일 중요한 우리 주체 당사자와는 아무 협의 없이 예.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그것이 나중에 뒤늦게 우리한테 그냥 다른 걸 통해서 알려지는 거 그거는 사실은 누가 저 대상이라고 해도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예. 좀 제가 그러니까 확인차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기사를 보니까 법조계의 한 관계자 멘트가 인용이 네. 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논란을 읽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법조계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때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수사 개입을 했다고 비판하더니 예. 이제 모든 수사를 일일이 법무장관한테 보고하라고 하면 어떻게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예. 저는 이 멘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요 지금 논란의 기준점이 나와요. 예. 첫째 뭐냐면 당시 황교안 장관의 행태가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검찰총장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때 이 그 1, 2, 3 정장에 대한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할 때 그 수사를 했던 광주지검장, 예. 변찬호 지검장을 불러가지고 왜 그러니까 휘둘리느냐고 욕을 했다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총장을 당시 패싱을 한 거예요. 예. 이거는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에요.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수사단 발족이 됐죠. 예. 그럼 이거 수사하세요. 이거 수사해가지고 네. 만약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의 행태가 정말 검찰청법 위반이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부터 단죄를 하세요. 예. 그러면 검찰청법 위반이라 격앙됐던 어떤 태도의 어떤 진정성, 예. 일관성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전수. 그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네. 자, 사후에 의견을 제시한 거냐? 사전에 간섭을 해서 어떤 그 수사를 맡겠다는 것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인데 예. 어쨌건 그거는 당시에 어떤 이미 기소 결정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거. 그러니까 그 논란은 이제 뭐 예. 좋습니다. 법적으로 뭐 가려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왜 문제를 지금 자꾸 제기하는 것이냐면은 사전에 간섭하고 말하자면 나쁘게 얘기하면 사법 방해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독소 조항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행령으로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요. 저는 그것과는 조금 별로서 본다면은 지금 이 사전에 예. 사전에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하고 검찰 수사의 내용을 그 보고받고 하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검찰청법의 정신에 안 맞는 것이다. 왜냐 거기에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한다고 한 말은 뭐냐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해라 말하라. 이번에 이를테면 조국 전 법무장관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네.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전에 다 보고를 받아서 청와대 뭐 다 사실 지금도 이 불편한 예. 진실이지만 왜 권력 관계되는 사람, 청와대 관계되는 사람을 사전 보고를 안 받냐면 바로 그거는 사법 방해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끝나고 이번에 이제 기소 단계에서 지금 법무장관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항해 사표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검찰정법의 정신이 예. 보고를 받지 말라는 건 가장 최소한의 개입을 하라는 예. 정신이기 때문에 예, 안 예. 맞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동관 전 수석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해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걸 환기시켜드린 이유는 네. 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지금 야당 대표고 이래서가 아니라 예. 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그 한 문장을 네. 어떻게 해석해서 기준점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빌공짜의 공론이 아니라 이 사건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그러면 검찰총장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냐 지휘 감독 권한 바뀌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그걸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근데- 가지만 예. 제가 짧게 예. 간단히 반론을 예.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하는 거를 하는 게 지휘죠. 그죠? 저희가 보통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네. 해석이 아니 되죠. 그렇죠. 그건 그 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것은 의견 제시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적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냐 하는 거는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예. 거죠. 거기까지. 근데 그렇다면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 뭐 그 내부망을 통해서 뭐 이프로스요,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 검찰 장악이란 얘기가 뭐 몇 건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야 이러다가 뭐 검난으로 가는 거 아니? 검난이라는 건 좀 무서운 나는 무서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죠. 검난으로까지 갈 수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어떤 진단에 대해서는 이전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예. 검찰이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불만이 쌓여왔던 것이 이번에 예. 사실은 폭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 검찰의 독자적 수사를 계속 정치권과 청와대가 예. 압박을 가하는 심지어 뭐 검찰의 쿠데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예. 이거는 뭐 정책 표적 수사라고까지 하고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검사들은 정말 자존심이 상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를테면 그 지금 이프로스 저기 중에 코멘트 중에 50의 군사 정권도 안 하던 짓을 한다 이런 예.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는 거는 네. 조금 이제 상황을 이제 다시 재정리할 때 예. 그런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그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개혁 작업이 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가면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검찰 장악이라고 있는다 이 예. 말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참고로 이프로스에는 실명으로 하는 거예요. 실명으로 네. 이름 올리는 건데. 아니,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검난이라고 심각하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집단 행동을 할 때 이제 검난이 되겠죠. 예, 예. 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검난이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니까 누군가 진압을 하겠죠. 네. 관군만은 있지 않을 것이다. 관군만이 아니라 의용군도 많이 나올 것이다. 네. 그 의용군이 누구냐? 국민일 것이다.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검찰 개혁의 당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압도적입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검난을 벌인다. 그것이 결국은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쐐기를 넣어가면서 동력을 배가시켜주는 결국은 자충수가 될 거다는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프로스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대구지검의 진해영 검사가 써놓은 게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분도 보니까 양비론이던데 법무부도 약간 오버한 것 같고 검찰도 오버하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가 단계별로 보고하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 별로 없다. 네. 그걸 검찰이 잘 알고 있는데도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과잉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럴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경론이 오가는 걸로 만들면 추진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네.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인 교환, 이건 사인 교환이라는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 예. 이런 게 깔려 있지 않느냐라고는 오히려 음모론이 제기가 되는 예. 게 검사에 의해서 그런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요즘도 좀 함께 그럼 말씀. 법무부에서 아직 그런 이런 거예요. 법무부에서 검찰물이 아직 덜 빠졌다 이 얘기. 아니 그러니까 김오수 법무차관 그분부터가 이제 검사 출신 아니냐 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금 예. 이제 그 사실은 저희가 원론적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 대답이 전 금방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모론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제가 얘기하려던 걸 그대로 예. 그분이 대변해 주셔서 네.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음모론이에요. 검찰의 저항을 보는. 근데 사실 그러면 저희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반발이 나오는 그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돼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냐? 무엇을 위한 검찰 개혁이냐? 네. 첫째, 전 국민의 5% 이하예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검찰청 가는 사람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을 뭐 민주적 통제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적 통제라는 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의회의 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의 통제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권력의 간섭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지금 자 우리가 저희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공보준칙 개정의 1호 수혜자가 정경심, 2호 수혜자가 조국이잖아요. 이 지금 수사 부서 직접 수사 부서를 예. 축소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말하자면 저 법무부 장관에서 사전 보고하는 상황이 예.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예. 쉽게 백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주는 예.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개혁의 목표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봐야 될 예.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짧게 답변 드리면 예. 맞습니다. 대다수의 어떤 절대다수 국민은 선량한 국민이고 법 근처에 그러니까 갈 예. 이유도 없는 국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걸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검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 예. 나하고 직접 상관도 없는데 예.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역사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잘 벼린 칼이 잘못 사용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 커다란 공동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 거를 충분히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방향에서 사실은 검찰 개혁이 검토돼야 된다. 이 점만 좀 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뭐 이준석은 뭐 그 이 관련되는 공보 준칙이라든지 이런 대상되는 게 5%라는 이제 수치를 제시해 주셨는데 뭐 수년 전에 뭐 미국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서도 그 1%. 시위대들이 말했던 거는요. 1%가 99%를 지배한다는 어떤 그 불평등의 그 현상을 이제 비판했었잖아요. 그래서 5%면은요, 1%도 이 상당 부분을 지배하는데 5%는 어마어마한 수치일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도 그렇습니다.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제가 거기에 들고요. 간단히 한 말씀만 예, 예. 보태면 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직접 수사 부서의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거와 맞물려 있는 것인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개혁 작업을 임기 초부터 했다면 정말 골든 타임이었을 거예요. 예. 국민적 그 호응도 컸을 것이고 여론도 80% 이상 지지했죠. 예. 근데 지금 왜 쉽게 얘기하면 그 50% 비슷하게 팽팽하냐면 조국 수사 과정에서 예. 사람들이 이거 자칫하면 권력의 개입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는 게 이게 정권의 안위를 위한 혹시 그 방책은 아닌가 하는 예. 그건 음모론입니다만은 그런 의구심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조국 장관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예. 텐데 하는 얘기를 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왜 1호 수혜 대상에 대해서 이 본질과 좋은 취지를 망가뜨리냐 이거예요. 예. 예. 저희가 좀 시간이 됐으면은요. 법무부 이번 방안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뭐 부훈령을 통한 개정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또 입법권에 대한 패싱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저희가 뭐 시간을 좀 감안해서요. 그 두 번째 주제 좀 연관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영상 보시면은요 이어지는 주제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